그때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지만 신문을 읽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우리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하고 예선전에서 그 뭐 역전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도 잘 보도가 됐었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이제 이 김대중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가 심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당시 김대중 후보가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대단한 공약을 내세웠죠. 예비군 폐지, 또 4대국 안전보장론 같은 거, 이런 획기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그 선거판이 달아올랐었고요. 어린 저희들도 그게 학교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은 그 김영삼 당시 후보가 자기가 예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본선을 치른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범민주 세력이라는 개념이 그분들이 뭐 학생운동을 비롯한 모든 세력들이 함께 뛰어들어서 선거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뭐 부정선거라든가 또 관건선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 3선으로 이어졌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기억이 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한번 정책다운 정책을 놓고 한번 싸웠고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삼선 개헌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40대 기순을 내세웠던 젊은 리더인 김대중이라는 또 어떤 참신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상당한 정도의 우리 정치사에는 보면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때문에 놀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헌법을 통해서 당신이 그냥 이런 전국적 선거 없는 대통령이 되는 길을 갔거든요. 그때 그 마지막에 김대중 후보가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총통제를 할 거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대로 이후 역사가 전개되었죠. 유신 이후 상황을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이는 동남아 이런 독재국하고 똑같았습니다. 대통령이나 헌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뭐 언론 출판 이런 자유는 당연히 제한되고, 그다음 대학 캠퍼스 내에는 이 전투 경찰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반정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실에는 이 사복 정보 요원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게 197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조그만 정도의 어떤 그 정의감이 있다면 정말 그 몸 안에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이 분노를 사귈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뭐 학생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신헌법이 이제 통과되고 좀 몇 년은 강권 통치를 했지만 민청학년 사건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늘 전국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5년 6년이 되면서부터 그 강력한 긴급조치 구호, 쉽게 이야기하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전파만 해도 처벌받던 그 어마어마한 그 시절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반정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그런 피로감도 나타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연히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이 무슨 심포지움을 하는데, 뭐 지금도 그 주제는 1920년대 뭐 민족운동 뭐 이런 거였습니다. 시국하고 직접 관계도 없었는데 뭔가 하여튼 경찰이 오해를 했는지 그 학생들을 전부 포위를 해서 학생들을 전부 시위를 했다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바로 서울대학은 학교를 휴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휴교가 풀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른바 3, 4학년 선배들 중심으로, 뒤에는 뭐 학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선배들이 중심이 돼서 시위를 하니까 이제 저희들 1, 2학년들은 그 이제 행동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1977년 11월 11일
공교롭게도 그날은 박 대통령의 환갑날이었고 그날 또 비극적으로 저 익산에서 이리역 참사 사건, 폭파 사건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들이 제법 큰 규모로 또 오랫동안 반정부 데모를 이끌 수 있는데 그게 소위 도서관을 서울대 도서관을 점거해서 시위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사건에 연루돼서 저도 이제 잡혀가고 구속이 됐죠. 그러고 난 뒤에 1년 조금 더 지나서 1978년 12월에 석방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11.6 사건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몰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래도 민주화는 오는 것이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유명한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죠. 이 군사 반란을 기초로 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고 이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열망을 깔아뭉개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들도 전면에 못 나설 구실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당시에 이제 아직 이제 그 전국에서는 이 신군부하고 어차피 부딪히긴 부딪힐 텐데 그런 역량이 있었다 그러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같은 이른바 이제 정치권의 지도 역량들하고 학생운동, 그다음에 겨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싹이 트여지고 있던 노동운동 이런 정도 외에 신군부하고 바로 부딪힐 수 있는 뭐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이제 서울의 봄을 이렇게 좌절시키려는 이제 신군부들하고 이제 4월, 5월 달에 걸쳐서 부딪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자들이 바로 그 5월 18일 전국에 걸쳐서 계엄을 확대하면서 이들이 광주에서는 바로 그런 학살을 저지르고 전국에 걸쳐서 수천 명의 학생, 민주인사들을 전부 잡아서 고문하고 정말 그 광란의 광기에 5월, 6월, 7월이 이어졌던 거죠. 그때 이제 저도 계엄 포고령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다시 이제 복학을 했으니까 학직상은 3학년인데 뭐 그러고 당연히 이제 학교는 당연히 또 재직이 되고 그때도 이제 감옥을 갔다가 그때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2번 합니다. 옛날 유신헌법으로 해서 최규하 씨 자녀 임기를 좀 하다가 개헌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새 대통령 취임을 했다가 다시 이제 소위 제5공 헌법을 다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또 가는데 그 짧은 기회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저도 석방이 됐었습니다. 저도 조금 일찍 잡혔으면 아마 김대중 사건에 그 이제 이런 말하자면 그 종사자로 아마 특히 영남 지역 무슨 연락책 정도로 아마 그래서 제가 끝까지 도망을 다녔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그림을 만들지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거기에 직접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에 못 끼워 넣으니까 나중에 저는 일반 포고령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해도 뭐 아직 젊으니까요. 뭐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권력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민중이라는 말을 이 땅에서 정말 고통받고 힘들면서 역사를 지켜온 민중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시민이나 이런 말로 대체가 됐습니다만 그 민중들을 저희 학생 때 만난 거예요. 그 옥중에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몰린 사람들이 꼭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이른바 계속 교도소나 감옥소를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무슨 변호사를 상관을 이러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른바 변론 요지서 하나 써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대피를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당시 학생들이라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혜택 받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었고, 그 또 감옥소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감옥소도 이제 교도소 내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권유린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단식 투쟁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고쳐져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로 참 이렇게 신뢰를 받았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저희들이 그 이제 일종을 말하자면 청춘기에 그 군인들이 막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보았고, 군 출신들 대통령들이 또 군인들한테 계엄령을 당했고 잡혀갖고 고문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찍 몸이 망가진 선배들도 봤고, 그래서 또 직장에서 떨려난 사람,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역량을 가지고도 한번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그래 서러져간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고 그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21세기 한복판에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제일 처음에는 얼떨떨했다니까요.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로 헬기가 국회에 내리고 무장군인들이 내리는 걸 보면서 옛 상처들이 다 다시 드러나더구만요. 막 그 시간부터 우리 또래들로부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뭐 경기도 양평이라는 데 살아서 뭐 거기서 뭐 금방 움직일 처지는 못 됐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전화 오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죠. 그때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는 일단 나와라. 우리는 뭐 옛날에는 다 경찰들이 딱 준비했다가 바로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놨던 학생이나 민주인사 집을 바로 소위 이제 습격을 해서 잡아갔거든요. 또 그런 상처들이 생각나더구만. 의의도 없기도 하지만 우리 몸 한켠에 살아있는 그 공포 같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들은 다 그게 살아났다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분노했죠. 우리가 어떻게 정치한 민주고 그 민주화 속에서 국민들 손을 뽑은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해?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헌법에도 이렇게 계엄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우리가 깨달았죠. (1980년 5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본물처럼 이제 각 대학에서 시위들이 유신헌법 철폐하고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가자는 막 본물들처럼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나중에 보면 이 신군부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가게 되면 이들이 이제 과연 시민들한테 총을 쏠까? 뭐 이런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죠. 그랬지만 하여튼 이제 여기저기 본물처럼 터져서 이제 5월 15일인가요? 5월 15일인 것 같습니다만 서울역에 10만, 2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고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는 지휘부가 이제 통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 각 대학별로 쏟아져 나오고 시민들도 이렇게 합세를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현장에서 이건 이제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쪽도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당시에 아마 최규하 대통령이 뭐 우리 저 석유 문제로 아마 중동에 갔다 급격 귀국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워야 한다. 여기서 싸워야 한다라는 뭐 저는 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거기 마침 서울대학에서 왔던 무슨 스쿨버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각 대학 학생회장들을 누군가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회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바깥에서 야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어쨌든 끝장을 내야 한다라는 쪽과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가 이걸 우리가 며칠간 버텨내겠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각 대학 학생 회장들이 모인 그 현장 지도부라고 합시다. 그분들이 일단 오늘은 학교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버렸죠. 그때만 해도 이게 좀 찜찜하고 안타깝긴 했지만 그게 바로 신군부도 하던데 이런 어떤 말하자면 도발의 계기가 되고 또 그때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서 서울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이놈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서울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총을 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그걸 못 지켜내니까 그 주말이 바로 5월 17일 밤이죠. 그래서 바로 5.18부터 시작해서 광주에서 그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두고 저희들은 그게 저희들이 거기서 버텼어야 된다라는 그 죄책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렇게 계엄령이 확대되거나 군부가 다시 등장을 하면 어디에 모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서울대학 경우에는 영등포에 모였는데 엄청나게 막 경찰하고 이게 깔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도 못 해보고 또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필경 도구를 사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뭐 산동네 달동네 다니면서 이제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살려야 합니다. 뭐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했지만 결국 그 흐름, 신군부의 그런 뭐 무시무시한 이놈들의 권력 탈취의 야욕과 광주 시민의 그 엄청난 희생 자체를 막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그걸 평생 마음의 빚으로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의 김대중 잘 보셨죠?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한 정치인 김대중의 성장과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같이 보셨습니다. 갓난 신고를 끊고 마침내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대통령 김대중의 그런 튼튼한 업적과 성취가 이번에 다시 다큐 영화로 나온다고 합니다. 김대중이라는 이 큰 거인이 남긴 족적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또 후세에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5번, 대통령 3번, 낙선 전문가인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제가 뭐 졸업을 했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는 민통연이라는 제야 연합 조직에 가서 제가 거기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통연하고 종로 5가로 대표되는 기독교계 그리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을 비롯한 정치 세력 여기가 연합해서 만든 게 국민운동본부거든요.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라는 큰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적 연합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해서 말하자면 그 60항쟁 때부터 그해 1월에 박종철 군의 그런 비극이 있고 난 뒤에 이한열 군 비극 이런 게 이제 그 무렵에 시작돼서 민심이 술렁술렁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자들이 뭐 국민 직선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전두환 씨가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호언 좋지. 이건 없었던 걸로 하고 현행 헌법대로 자기가 후계자한테 물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 분노가 폭발한 게 그게 이제 60항쟁이거든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민통련에서 이제 파견 나가서 국민운동본부 홍보 담당 간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현장이 생긴 게 명동성당에 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명동성당에서 큰 이른바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논쟁도 많고 토론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 들락날락하면서 바깥에 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 지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 이제 시위대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뭐 당시는 지금도 뭐 가톨릭 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성모병원 자리입니다. 거기서 쭉 바깥을 내다보는데 사흘째인가 나흘째 되는데 점심시간에 넥타이 부대들이 그냥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 명동을 꽉 채우면서 애국가를 불러주고 호언철폐, 대통령은 내 손으로 막 이런 구호를 외쳐주는데 뭐 그 장면의 그 뭉클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뭔가 이번에는 변화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최루탄 추방의 날이니 뭐니 계속 이어지면서 그 6월 항쟁이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게 이제 6.29 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뭐 이제 소위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가장 그 시기가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였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